플레이하는데 급해요. 우선 먼저 하세요. 예, 원내 대책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성 의원님 바로 하셔야 되나요? 아니 조금 하고 하셔도 되나요? 예. 예, 어제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지하 차도가 침수되면서 차량이 물에 잠겨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3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부산은 아마 집중호우에다가 만조까지 겹쳐서 피해가 커진 것 같습니다. 정부 당국은 피해 확대 방지와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라고, 저희 미래통합당도 전국 비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피해 복구와 재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와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준비도 많이 하시고 많이 애쓰시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당에 오는 또 불만 중에는 팀워크가 부족하다, 집요함이 부족하다, 이런 불만도 없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하루 남은 대정부 질문 또 인사청문회도 좀 팀워크를 이루고 최선을 더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한 성추행 사건이 이제는 성추행 사건을 넘어서 기밀 누설, 그 다음에 수사 포기, 이런 또 다른 범죄와 결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 아동범죄조사부장이 경찰에 고소되기 하루 전에 고소 전 면담 신청을 받고 피고소인이 누구냐고 물어서 박원순 시장이라고 이야기했더니 면담 약속을 잡았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면담을 취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성범죄 최고의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지검 여성 아동범죄부장의 이 태도가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마 박원순 시장이 피고소인이라고 알려지자 이성윤 중앙지검장까지 보고가 된 것 같고, 그 보고 사실을 검찰도 부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성윤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은 박원순 시장에게 알렸는지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를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어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수사를 하는 아주 우스운 일이 생겨 있습니다. 검찰은 속히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성윤 검사장이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이 없었는지, 이런 점들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이 수사에 미기적거리든지 주저하는 모습이 보이면 저희 미래통합당은 특별검사 도입을, 특검 도입을 강력히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공영방송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든지 아니면
국민 전체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KBS와 MBC가 소위 말하는 검언 유착 보도에 관해서 보면 이제는 검언 유착이 검찰과 채널A의 유착이 아니라 검찰과 KBS, 검찰과 MBC의 유착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방송은 실제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왜곡해서 보도를 했고 여기에 누군가가 관여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누군가는 검찰 측 인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그만두고 양성동 KBS 사장 또 MBC 사장은 즉각 진상을 밝히고 우리 상임위원회 출석해서 저희들도 따질 건 따지고 필요하다면 이 점에 관해서 국정조사도 저희들은 피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인 KBS 또 MBC가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관해서 너무나 편파적이고 또 제3자의 개입이 있는 듯한 이런 보도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은 이번에야말로 너무 그 정도가 심해서 저희들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이 어제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정권 들어서 윤석열 총장을 향한 탄압도 탄압이지만은 검찰 자체가 중요한 정권과 관련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손을 놓고 있든지 일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총선 이후에 계속하겠다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선거 이후에 석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진척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정의연의 회계부정과 윤미향 전 대표에 관한 수사도 하세월 끌고 있습니다. 옵티무스 라인자산 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고 또 추미애 장관을 보내서 이렇게 핍박하는 것이 정권과 관계되는 수사를 전부 칼날을 무디게 하고 덮고 하려는 이런 것들이면 진작에 알았습니다만은 해도 너무한 일들입니다. 검찰이 이런 사건들 미기적대지 말고 제때 수사를 해서 그 의혹을 국민들에게 밝혀주시길 바라고 만약에 검찰이 이러한 태도를 계속 취한다면 국민적 반발과 저항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우리 국회는 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의 최대 피해자는 청년들입니다. 주택정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대출마저도 규제해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아주 산산조각 내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이생진망, 삼생진망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겠습니까? 청년 실업률은 10.7%로 99년 IMF 이후 최고치입니다. 청년 취업 준비생 수, 취업자 수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 26.8%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입니다. 4명 중 1명 이상이 나는 실업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 출범 당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거창하게 출범을 하더니 결국 청년 또 중장년에게 일자리를 빼앗는 일자리 박탈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런 청년들의 피해는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을 정치적인 진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시작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또 노조 편향적 정책의 여파로 민간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은커녕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국공 사태 등 대통령의 성은성 정규직 전환 추진에 청년들의 기회조차 박탈됐습니다. 문정권은 이러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국민 혈세로 가짜 공공 일자리 만들어서 통계를 왜곡하고 있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건의드립니다.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내 집 마련 못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아직 버리시고 대통령께서 좋은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정책을 전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제때 대학도 졸업하지 못하고 지원서를 100개, 100장 이상 쓰면서 이곳저곳 발품 팔고 점차 고통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깊은 시름에 빠진 우리 청년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상임위별로 보고할 차례입니다만은 이현성 의원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제일 먼저 하시고 공개로, 비공개로 그럼 공개로 발언하시는 누구부터 어디서 해야 돼? 이주환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연제 출신 이주환 원내 부대표입니다. 오늘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젯밤에 기습폭우가 1시간에 약 80mm를 넘는 비가 내리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산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크게 입었는데요. 이번 이 폭우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 세 분의 우선 명복을 빌겠습니다. 아울러 그리고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겪으시면서 또 이 피해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번 기회에 집중호우로 이 막대한 피해를 본 이 부산 지역의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서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일정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넘는 곳은 선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 상황도 힘든 데다 코로나까지 겹쳐서 정말 민생은 비폐해 있습니다. 여기다 어제 기습폭우까지 겹치는 바람에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와 또 영상에서 부산의 피해 상황을 보셨을 겁니다. 그 피해 상황이 복구되는데 많은 시간도 걸릴 뿐더러 또 2차 피해까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재난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40여일간 논의를 거쳐서 마련한 합의문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내용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해고 금지 등 노동계 요구가 빠졌다며 합의안을 반대하고 급기야 어제 합의안을 부결시켜버렸습니다. 민노총은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자신들이 먼저 대화를 하자고 요구해놓고 민주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정파 갈등과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저임금 등 각종 사업마다 원하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박차고 나가버리고 사회적 책임도 외면하는 오만한 행동으로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많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만 방자한 민노총에 경고합니다.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밥상 걷어차면 그 다음부터는 그나마 있던 밥상 없어지고 앉아서 밥 먹어야 하는 형국이 돌아옴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통령께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런 민노총을 두고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주시길 바란다면서
아주 애걸복걸 하셨는데 어제 보기 좋게 차였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시고 노동개혁만이 살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통합당 가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어제 저와 통합당 소속 가방위 일동은 최근 발생한 공영방송 KBS, MBC의 정치 공작 조작 방송 실체와 배후를 밝힐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한 만큼 이 자리를 빌어 오늘 아침에 원내대표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양대 지상파 방송을 움직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본 사태를 주도면밀하게 주도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직 기자 구속으로 언론계에 가히 충격적인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술렁이는 언론계를 휘어잡기 위해서 KBS를 내세워 구속의 타당성을 만들려 했습니다. 이는 KBS가 시청료 인상 등 시급한 이런 사항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게 수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 방송이었고 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이 보이지 않는 손은 MBC를 구원 등판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MBC 보도마저도 영장 유출 등 수사와 관련된 비사실 등 핵심 정보의 유출이 없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지금 양대 공영방송은 마치 누군가에 의해 조정되는 듯 방송 스케줄이 착착 돌아가고 정보 접근에 지극히 제한된 내용들로 기사가 생산되는 것으로 봐서는 이번 사안은 양대 방송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실제 KBS 내부에서도 제3의 인물이 개입했다, 이에 대한 증거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양대 지상파 방송이 금은유착이라 하지만 실상은 정권에 부담되는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권은유착 공작 방송이었습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 조작 방송, 공작 방송에 대한 증거인멸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KBS 뉴스9 금은유착 오보방송 진상규명을 위한 KBS인 연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7월 18일 토요일날 보도된 문제의 보도들이 KBS 보도정보 시스템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해당 시스템은 KBS 기자들이 접속 권한을 부여받은 열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해당 보도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KBS 내부에서도 납득을 하지 못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미래통합당 가방위 의원들은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회의 부처 업무 보고에서 방통위원장, KBS 사장, MBC 사장을 모두 출석시켜서 이 문제의 진상을 가방위 차원에서 면밀하게 따지겠습니다. 여당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립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뜻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본 사안이 중차대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미 시도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속한 수사를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1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 결과의 조속한 발표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대 국회는 지난해 10월 1일 감사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적정성 여부를 감사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20일까지 현지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말 2개월간의 연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2월 29일까지 2개월 감사를 연장해서 결과가 이미 도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월 9일, 4월 10일
4월 13일 세 차례에 거쳐서 감사원 직원들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밝혀낸 이 잘못된 결과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려고 했으나 현 정권이 코드 인사로 발령낸 감사위원들의 집단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감사원장은 정밀한 감사를 요구하고 또다시 이 감사를 보완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감사원은 어떤 감사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사법이 장악돼서 우리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기관 공직자들의 복무 점검을 책임져야 할 감사원이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하고 무능한 나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본질적 기능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감사원이 이러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감사원은 그 존재 가치를 잃을 것이고 당연히 해체되어야 될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 감사원의 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과 발표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군 출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실제로 군 시설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 정책을 확실하게 실패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왜 군 부대를 망가뜨리려고 합니까? 우리 훈련장, 예비군 훈련장은 대부분 예비군들이 가서 사격을 하는 곳입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예비군들이 가서 사격을 합니다. 이 사격장을 어디로 옮기겠습니까? 서울 시내에 옮길 장소 자체가 없습니다. 경기도로 간다면 경기도가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예비군 훈련을 못하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비군 훈련장을 아파트를 짓겠다, 또 태릉 골프장을 아파트를 짓겠다, 또 사격장을 이용하겠다, 이와 같은 것은 아무도 지금 군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예비군 훈련 안 하겠다는 거와 뭐가 다름이 없습니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 주기를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 주회 의원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그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해서 본 의원실에서 경찰청에 경찰청에서 그 보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 규칙에 의하면 그 중요 사건인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은 본 경찰청의 경찰청장에게 또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소 당일 그러한 사실이 청와대 국정상황실까지 보고됐다, 이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이제 문의한 바에 따르면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이나 팩시밀리를 통해서 이러한 중요 사건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용의자 이름과 나이,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사건 개요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고소 당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작성한 이런 그 보고서에 용의자와 피해자의 이름이 나와 있고, 또한 나이가 나와 있고, 사건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이 보고 과정에서 이런 아주 세세한 사실까지 기재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피해자로서는 방어권이 매우 침해되어 있다,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 유출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청 역시 유출에 상당한 의심이 있다, 이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범죄 사건에서조차 이렇게 중요 사건으로 분류돼서 보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매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재판 절차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는 매우 격리를 하게 돼 있고 합의를 위해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1차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사건이 보고가 되면 당연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게 하는 1차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이 제출되자마자 이렇게 피해자가 누구고 또 피해 사실이 누구인지 이러한 것이 이렇게 경찰청에까지 보고가 되고 그 윗선까지 보고가 된다면 이것은 피해자가 제대로 피해자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은 범죄수사 규칙을 개정을 해서 중요 사건, 보고해야 되는 중요 사건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빼야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경찰청이 진지하게 피해자 감성을 가지고 피해자 보호 절차에 노력하는 이런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개적으로 발언하실 분이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